입시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계속 변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 중3 애들은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게 나온 거는 지금 고2 애들이 확실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자녀분들이 2년 뒤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딱 그 입시가 정확히 나와요. 지금은 추측밖에 없어요, 거의. 그리고 지금 고2가 조금 아쉽게도 중3이랑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개정안이 현재 자녀분들 개정안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이따가 조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입시의 변화는 알아야 되고 그 전에 기본 입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대입에는 지금 저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수시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 설명을 먼저 좀 드릴 텐데 수시, 정시에서 이 수시라는 말은 어머니들이 쓰시는 그 수시로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수시로 학생들의 뭐 입시 결과 그런 걸 그 학생들의 성적 이런 거를 체킹한다는 말이에요. 그 수시고요. 얘는 그 수시고 이 정시는 정해진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정해진 시간에 이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책정하겠다. 이게 바로 정시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수능이죠. 그래서 이 정시를 일반적으로 보통 수능 전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정시가 100% 수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 점수 그대로가 이 정시 전형에 그냥 쓰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몇몇 학교는 면접이라 해서 10% 집어넣는 데 있거든요.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수능 성적이 다입니다. 그리고 이 수시는 크게는 4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은 지금 판단할 게 아니에요. 일부 나중에 한 고2 이쯤 되면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비중이 굉장히 없어지고 있어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도 아마 안 되게 떨어졌을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위주로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것과 종합 전형이라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 종합 전형은 학종 거리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이 교과 전형은 어떤 전형이냐?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입니다. 자, 이 내신이라는 게 무엇이냐? 내신이라는 거는 한 학기에 시험을 2번 보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한 학기에 2번을 봅니다.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해서 등급으로 학생들의 점수, 성취도를 나누거든요. 그 등급을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내신 성적,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100%로 대학을 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과연 몇 학년 때부터 몇 학년 때까지의 내신이 들어가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3학년 2학기는 아예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합산한 등급이 일반적으로 들어가요. 혹은 100분위가 들어간다거나. 자,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은 똑같아요. 내신입니다. 근데 이 내신에 그냥 살짝 플러스 알파를 해놨어요. 이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생기부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즉 비교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즉 교과 전형은 100% 그냥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고 종합 전형이라는 거는 내신이 일반적으로 한 80%를 잡고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작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거의 제 생각으로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가 일단 서류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 서류가 거의 내신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나눠 있고 과연 근데 이 내신은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중학교 때는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마 성적표 받아주는 A, B, C, D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등급으로 바뀝니다. 그게. 전교생 만약에 100명을 예로 들게요. 전교생이 만약에 100명이면, 전교 4등까지, 즉 4% 있죠? 4%에게 1등급이라는 등급을 줘요, 학생들에게. 그리고 11등까지는 2등급을 줍니다. 그리고 23%까지는 3등급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교 4등은 1등급, 전교 1등도 1등급, 전교 10등은 2등급, 전교 5등도 2등급, 전교 23등도 3등급, 전교 30등도 3등급. 이렇게 쭉 내려가요. 여기가 컷입니다. 인서울의 컷이에요. 그렇다고 23등에도 인서울 못 갈 수도 있어요. 안 좋은데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거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은 이렇게 나누고 이게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똑같습니다. 수능도 이렇게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능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 전부 다 2등급 위로는 맞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100명이 있는데 11명 안에는 들어줘야 정시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입시의 일반 형태였거든요. 대입은 수시와 정시가 있고 수시에는 교과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러면은 요즘 막 정시가 늘어난다, 수시가 줄어든다, 학종이 어떻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는 자세한 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시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키포인트예요. 자, 이 정시라는 녀석은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활동 과정이 거의 끝나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일단 치는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3들이 동시에 같은 날 딱 시험을 치릅니다. 그거를 치러서 몇 등까지 몇 등급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왜 키포인트냐? 교과 전형에도 정시라는 게 약간 들어가 있어요. 종합에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약간 변질되어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요. 수능 최저라는 방법으로 들어가요. 여기도 수능 최저라고. 도대체 왜 이런 수능 최저라는 제도가 생겼는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교과라는 걸 제가 내신 성적 100%로 대학을 간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스카이 대학교를 예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스카이 대학교가 있는데 스카이 대학교는 보통 전교에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원서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서를 내는 게 뭐 고른 기회 전형, 뭐 지균, 기균이라고 해서 지역 혹은 기회균 등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로 뭐 학교장님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 전형으로 그렇게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일종의 티켓이라고는 불러요. 그러니까 전교권 아이들에게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지원할 티켓을. 근데 왜 이게 전교권 애들한테 줄 수밖에 없냐면 교과 전형이라는 게 100% 내신으로 애들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신이 좋은 애한테 줘야 좋은 대학교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서울대를 몇 명 보내냐, 스카이를 몇 명 보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해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될 법한 애한테 이걸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전교 30등한테 만약에 이 티켓을 줘요. 그럼 걔가 내신 성적이 30등이니까 다른 걔보다 좋은 학생이 29명이 있죠. 다른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밀린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선 전교 1등한테 이 티켓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친구가 그 학교에 붙을 가망성이 제일 크니까. 그렇게 해서 각 학교에서 전교 1, 2등한테 막 이 티켓을 줬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지균, 기균 해가지고 전교 1등들이 막 모였죠. 각 학교에 전교 1등들이 막 모여서 서울대에서 이 사람들을 딱 뽑았어요. 그랬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어머님들도 명성을 들어보신 하나고도 있을 테고 뭐 자사고 몇몇 학교들 옆에 뭐 경희고, 대광고 좋은 애도 있고 뭐 태릉고도 있을 테고 회원여고 있을 테고 여기 성북고 있고 성북여고도 있겠죠. 근데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뭐 엄청난 많은 학생들의 전교 1등들이 다 모인 거죠. 이렇게 뽑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수준이 격차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즉 어디 쪽의 1등에는
여기 오면 1등도 훨씬 안 되는데 걔가 학교 전교 1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티켓을 받아서 온 겁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서도 거르긴 거르는데 내신이 보통 1점 초반대면 되거든요. 1점 초반대라는 건 등급이 거의 다 1등급이라는 거예요. 다 1등급 맞은 애들이죠. 근데 그게 누구랑 경쟁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요. 일단 다 공부 안 하는데 나만 공부를 해요. 그럼 나는 무조건 다 전교 1등을 하겠죠. 그럼 내 내신 등급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수도권보다 지방 쪽에 학구열이 좀 더 낮거든요. 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지방 쪽의 전교 1등이 서울권에 있는 전교 1등보다 실력이 좀 뒤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조차 다 서울대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스카이대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살짝 열이 받겠죠. 왜냐면 저 친구들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갑자기 이 친구들을 데리고 너네들 수능 봐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본다는 건 수능은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하위권 친구들을 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래서 서울대는 이러한 전략을 펼칩니다. 수능에서 뭐 2합 4등급 이내를 맞아와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서울의 지원자가 작년에 아마 한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균등 직윤 티켓으로. 그랬는데 합격자가 1200이 안 됐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정도로 반 틈이 날아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잘하지 못하는 애 받아서 키우느니 안 받는 게 낫거든요. 대학교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을 해서 수능 체제라는 게 갑자기 교과 전형이 탁 생겨요. 서울대가 이렇게 딱 하잖아요. 나머지 상위권 대학이 이걸 다 따라합니다. 다 따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도 갑자기 이게 몇 개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은 거의 다 이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4개 정도가 빠졌습니다. 3개인가? 그리고 종합은 오히려 이 수능 최저가 좀 적습니다. 몇 개 없어요. 이 최저를 보는 학교가. 얘가 아마 3개가 없고 얘가 아마 한 6개 정도 있을 거예요. 즉 교과 전형에는 대부분 뭐가 있다? 수능 최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1등 다 뽑아놨는데 걔들끼리 실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거르기 위한 제도가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과 전형을 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된다? 수능을 봐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좋은 대학을 갈 때입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이 아닌 일반 고등학교 있죠? 잘 없어요, 수능 최저. 어때요? 좋은 학교가 좋은 애들을 뽑기 위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에 일반적으로 서울의 상위 15, 16개 교를 뽑으면 거기에서 3, 4개 빼고는 다 있어요, 저게. 자, 그리고 이 종합 전형이 굉장히 요즘 핫한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학종은요. 이 플러스 알파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교과로 학교 내신을 잘 받아야 대학을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나고에 있는 애들, 과고에 있는 애들, 뭐 영재고에 있는 애들, 국제고, 외고 이런 애들은 대학 가지 말란 소리잖아요. 왜냐? 거기는 다 똑똑한 애들만 모아놨는데 다 똑똑한 애들끼리 경쟁을 하니까 압도적인 전교 1등 이런 애들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들은 대학 어떻게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네 똑똑한 고등학교니까 그 고등학교 조금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한 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신이 얘만큼 막 힘들지 않아요. 경쟁률이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파 있죠? 이 알파에서 입학사정관이 이 알파를 이렇게 보고 자기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학교에 이런 뭐 컬렉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 예를 들어 하나고의 전교 50등이다. 그러면 일반고의 전교 1등보다 얘는 공부 잘하겠네. 이런 주관적인 간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능 최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대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전형이 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뽑을 수 있거든요. 왜? 내신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이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애들을 탁 뽑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학교가 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제 대학교는 과연 어떤 학생을 원하느냐?
곧 어떤 학생을 과연 뽑을까? 이건 확실합니다. 대학교에서 진짜 막 공부만 하는 애들은 또 좋아하지 않아요. 전교 1등 막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대학교에서 딱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대학교가 선호하는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사회성도 좋고 뭐 자기 주도적이고 이런 애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만능형 인재를 좋아하지 공부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는 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걔들을 대학교 애들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부 엄청 잘하는데 막 자퇴해버리고 사회에서 막 엄청 활동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대학들은 종합적 인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를 가려서 뽑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굉장히 주관적으로 학생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대학교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잠시 물을 끄고요. 자, 요즘에 이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저도 대충 같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 옆에 송곡고 있고 송곡여고 있고 태릉고 있고 원무고 있고 해원여고 있는데 우리 애는 과연 어느 고등학교를 가고 싶고 나는 어디를 보내야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가는 곳은 여기 근처에 있는 그 고등학교죠. 송곡여고로 거의 배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자사고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 저희 나라에는 자사고라는 게 있어요. 이 자사고가 뭐냐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 앞에 자율형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 자율은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뭐 시스템, 커리큘럼 이런 거를 학교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과연 그 자율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즉 자사고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가요. 그랬을 때 경쟁률이 1.5 미만이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 이상이면 이제 막 성적도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다 1.5가 안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자사고가 인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인기가 없어요. 왜 그렇냐면 아까 제가 여기 교과전형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메리트가 있어 보니까 학생들이 자사고를 피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선택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어찌됐건 여기 이제 한가람고 있고 현대고는 경쟁률이 꽤 높죠. 여기는 서울에 있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라고 들었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의 지원율이 3점 몇이 넘는데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합치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알고 계시듯이 명문고가 굉장히 많죠. 예전부터 명문고 몇 개 있죠. 여기 배재고 보이고 보인고 보이고 세화고 세화여고 보이고요. 한대부고 보이고 뭐 이쪽 양정고 보이고 이대부고 보이고 이화여고 보이고 옛날부터 명문고등학교들이 보통 자사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건 전국 단위 자사고라고 해서 저게 뭐냐면 이 자사고는 제가 서울에 있는 것만 모아놨어요. 서울에 있는 자사고 20개. 근데 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에 딱 하나 있는 그 전사고라고 부르는 하나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국 단위 자사고는 어떤 거냐면 얘는 그 지역에 사는 애들 위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서울에 있는데 여기 하늘고등학교 지원 가능합니다. 포철고 지원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전국 단위 자사고고 일반적으로 여기보다 저기가 학생들이 공부를 조금 더 잘해요. 많이 몰려서 서울이면 뭐 하나고는 알듯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전사고가 있고 지역 자사고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과연 이런 데 보내야 될 것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자사고를 꼭 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학비는 엄청 비싼데 그만큼 아웃풋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사고는 보낼 필요 없고 여기는 전략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자, 자사고와 일반고를 보면 자사고 진도부터 보죠.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자사고는 이 진도예요. 이게 일반고랑 큰 차이가 뭐가 있냐면 수능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봤을 때 혹시 수능 그 교과목 뭐 보는지 앞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구나. 제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고등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고등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고등수학을 반으로 뚝 잘라서 앞에 거를 상, 뒤에 거를 하라고 부릅니다.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이거를 1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리고 수학 1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수학 2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확통, 기하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빛을 치는 이 녀석들을 공통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공통 과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를 선택 과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수능을 볼 때는 3가지 과목을 봐요. 3가지 과목을 보는데 2가지를 공통 과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공통 과목이 여기 수학 1, 수학 2입니다. 이거는 문이과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문이과 폐지됐다고 했죠. 그 문이과 폐지가 연관이 없어요. 결국에 수능 과목 선택할 때. 그것도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한 과목은 뭐냐면 선택 과목을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자, 일반고는 1학년 때 이걸 나가요. 일반고는 1학년 때 고등수학 상하를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수학 1, 수학 2를 나가요. 그리고 3학년 때 여기에 선택 과목을 해서 진도를 나갑니다. 이게 일반고 진도예요. 자사고는 학교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자사고는 뭐냐면 자사고는 1학년 때 이걸 끝내거든요. 대부분의 자사고가 2학년 때 선택 과목까지 끝내버립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자사고는 티켓이 없잖아요.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학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겠어요? 애들 수능을 보게 하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힘을 막 씁니다. 근데 둘 다 잘 안 됐어요. 결국 요즘에는. 왜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영재고랑 과거한테 그냥 다 뺏겨버렸어요. 입지를. 영재고 과거가 요즘에 학종 정말 거의 다 가져가거든요. 수능은 열심히 한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사고로 해서 열심히 할 수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수능의 진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서 애들 수능 공부를 할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자. 이렇게 해서 2학년 때 진도를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학년 때 수학 1, 수학 2를 2학년 1학기 때 한꺼번에 나가버리고요. 선택 과목 하나를 여기 2학기 때 넣어버립니다. 혹은 어떤 학교는 2개를 동시에 이렇게 넣어요. 그래서 자사고를 보내면 2학년 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자사고와 일반고는 진도를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 자사고 진도가 그래서 수능 진도에 최적화된 진도예요. 2학년 때까지 수능 범위를 한번 다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 너희들 마음 편하게 수능 공부 올인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고는 3학년 때까지 내신을 3학년 거 선택 과목을 내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신과 수능은 문제의 스타일이 그냥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나가기는 굉장히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좁은 진도에 지역적으로 문제를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고 수능 문제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개념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약간 수학적 사고력이나 논리력을 위주로 학생들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신을 엄청나게 한다 해서 수능에 도움은 물론 되죠. 근데 엄청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서 자사고 애들보다 수능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분위기가 이게 가장 또 문제가 있죠. 자사고도 사실 우수하다고 써놨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어딜 가도 안 합니다. 근데 하는 애들이 자사고는 비교적 훨씬 많아요. 왜요? 3배에서 5배 비싼 학비 들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주셨는데 공부하려는 애들이 많겠죠. 일반고는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예체능 준비한 애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 주변에 있죠. 미중, 체중 있죠. 이런 쪽은 예체능 쪽으로 하려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학업 분위기가 조금 낮다.
자, 그 다음에 내신 관리가 일단 자사고가 굉장히 불리해요. 왜? 잘하는 애들 모아놓으니까 내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정규 1등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떤 거는 얘가 잘하고 어떤 거는 얘가 잘하고 어떤 거는 얘가 잘하고 시험 조금만 망쳐도 점수 확 떨어지고 이게 자사고예요.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상당히 힘드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자사고들이. 그 다음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도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디 학교나 정규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정규에서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좋은 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내신도 실력도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자사고로 막 몰리는 시점이었으면 요즘에는 공부 못하는 학교를 애들이 찾아다녀요.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 때문입니다. 그 교과 전형에 제가 알기로 서울 중상위권 대학까지 티켓이 한 몇 프로까지 나오냐면 한 10%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교 100명이면 10등 정도까지는 좋은 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내가 내신 쓸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부 못하는 학교에 가서 내가 전교 10등 안에 들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구조로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고가 요즘에 은근 인기가 좋아요. 우리 주변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는 막 자기주도적 생기부, 자기주도적 생기부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생기부는 학생이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자사고는 떠먹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사고는 학교에서 막 상을 그냥 막 만들어요. 그리고 학생들에 다 뿌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학종은 비교과가 있다고 했죠. 그 비교과에 뭐 수상실적, 독서,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막 엄청 만들어내요. 그래서 학생들에 쫙 뿌려줍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비교적 이뻐요. 자사고에서 숨만 쉬고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따라하면은 내 생기부가 자동적으로 다른 애들과 경쟁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잘 찾아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학교에서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왜? 우리는 교과에 올인하는데 일반고는 그냥 교과에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런 거 상대적으로 힘쓸 틈이 없는 거죠. 학교도 어딘가에 집중을 하거든요. 자사고는 일반적으로 수능과 학종에 집중을 한다면 일반고는 일반적으로 교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수능에 집중해봐야 아이들이 수능을 못 봐서 대학을 못 가니까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는 일반적으로 교과에 집중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학종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 서울시 특별교육청의 학부모형 게시판에 제가 어머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어머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몇 개 뽑아왔거든요. 자, 보니까 일반고 배정이 궁금합니다. 일반고 배정은 자, 여기 보시죠. 전체 학교 2개교를 선 지원한 후 모집 정원의 20%를 전산 추천 배정한대요. 이게 정말 내가 여기 사는데 서초고, 반포고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집어 넣어보면 됩니다. 20% 확률에서 전산을 또 뽑아 돌려요. 운 좋으면 가는 거죠. 운 좋으면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 저기 강남에서도 저희들이 오면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20% 정도는 이렇게 추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1단계는 그렇게 하고 2단계는 진짜 동네 사람들 40%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동네에서 가까운 아이들 순서대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다들 인근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학교군에 배정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단계 학교별 모집 정원 20%를 전산 추첨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다는 거긴 해요. 물론 통학거리가 굉장히 멀고 이러면 학생들이 공부하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약간 블루오션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굳이 여기를 피해서 다른 데 경쟁력 있는 곳으로 뛰어들 법한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기도 합니다.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자, 3단계 배정 중 통합 편의를 고려한다는 게 집이 가까우면 되는 거냐? 뭐 말은 이렇게 써놨어요. 뭐 도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통학 가능 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선거리 뭐 이런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결과 보면 아시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집 가까운 그런 애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핫하죠. 과학 중점학교. 이 과학 중점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과중을 조금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과중이란 어떤 것이냐면 일반고 중에서 중점고를 몇 개를 정해요.
송곡고는 체중이고 송곡여고는 미중이죠. 옆에 있는 해운여고는 과중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휘경여고도 과중입니다. 이 과학중점학교가 뭐냐고 생각하면 되면 일반고인데 자사고 같은 느낌이에요. 일반고인데 자사고 같은 느낌인데 자사고는 또 아니에요. 왜? 일반고기 때문에. 근데 이 과중이라는 게 그 이름 하나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과중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일반고를 가려고 했던 애들 중에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거기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중의 학교가 지금 보니까 해운여고나 휘경여고의 시험이 일반적으로 여기 원묵, 태릉, 송곡, 송곡여고의 시험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 시험이 어렵다는 거는 학생들의 수준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실력 차이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운여고와 그 휘경여고의 시험을 보니까 까다로워요. 그런 거 보면은 과중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학생들이 약간은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거기를 더 선호한다 이런 거죠. 그럼 그 과학 중점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50%입니다. 그냥 지원했을 때 될 확률이. 그냥 50%예요. 그런데 과중 지원했다가 뭐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딴 데 일반고 가면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과중을 선택하기 전에 좀 신중한 선택은 해야 돼요. 자, 학교를 비교해보죠. 해운여고를 넣고요. 태릉고를 넣고요. 송곡여고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보면은 저는 여기가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 사이에는 이게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조금 차이 나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물론 시험 난이도도 이렇게 가고 그래서 해운여고가 일반고인데 내신을 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과연 일반고로서의 메리트가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잘 받아서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이놈의 과중이라고 붙어가지고 일반고에 잘하는 애들이 몰리니까 여기를 보내는 게 과연 맞는가죠. 이거에 대한 생각은 아마 다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송곡여고 가서 전교 10등 안에 들 아이들이었으면 저는 무조건 송곡여고를 보냅니다. 해운여고, 태릉고 쳐다도 안 봐요. 전교 10등 안에 들어서 좋은 대학 보낼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애가 놀기를 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에 막 휩쓸리는 친구예요. 지금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데 얘가 친구 너무 좋아해. 그러면 성공여고 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보면 전교 10등 못할 수도 있죠. 한번 삐끗하면 끝인 게 교과 전형이거든요. 삐끗했어요. 삐끗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은 다른 데 보낼 거예요. 태릉고나 해운여고를 고민을 해볼 겁니다. 일단 이 두 학교의 차이는 여기는 그냥 일반고고, 국공립 일반고고, 여기는 그냥 그 과중인데, 저희 학원에 올해 태릉고 다닌 애가 있어요. 전교권 친구인데 굉장히 착실하게 혼자 공부 열심히 잘하고 해서 좋은 내신 등급을 받았어요. 태릉고는 옆에 뭐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아이들도 적당히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인 게 제가 봤을 때의 판단이에요. 해운여고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하는 애들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상위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내신을 노리는 거면은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죠.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이라니까요, 정말. 근데 가서 같이 노는 친구들 혹은 안 해버리는 친구들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게 걱정되시면 이제 고려는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학교는 왜 가는 것일까? 아이들도 가고 싶어 하죠. 왜 가는 것일까? 여기에서 제가 되게 좋게 설명을 했지만 교과 전형에 대해서 되게 좋게 설명을 했지만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 전형은 되게 극소수를 위한 전형입니다. 티켓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티켓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교과 전형이 한 60%를 차지해요. 지금 수시에 많게 잡으면 최상위권은 한 요만큼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중하위권 대학을 가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중하위권의 주인공이 되는 건 다들 싫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못 들면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일반고는. 왜냐하면 수능 대비 혹은 학종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해운여고나 태릉고 정도 가면은 수능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구열이 괜찮아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물론 여기 간다고 수능 못 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여기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얘가 좋죠. 극상위권 전교 10등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선곡 보내요. 근데 얘가 힘들고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사고를 좀 돈 많이 투자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자사고를 보낸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수능이나 학종 준비를 시키느냐, 혹은 일반고의 과중을 선택해가지고 그 학부열을 믿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선택을 여러 가지 중에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선택은 어머니, 아버님들 강제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일단 자녀분들의 습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자기 주도적인지 아니면 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인지 그런 게 중요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이제 과학 중점 학교, 고등학교인데 저는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좀 애매한 학교다. 그래서 일반고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이런 회원여고, 휘경여고와 같은 과학 중점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정원의 50%는 전산 추첨한다는데 일반 합격은 거주 지원자 중, 이거는 회원여고라고 치면 회원여고 근처에서 50% 뽑고 나머지에서 50%를 뽑습니다. 거주지에서 상관없이. 그러니까 반은 근처, 반은 거주지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휘경을 넣을 수도 있고 저기 먼 과학 중점학교에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50%니까. 50%는 꽤 많이 뽑거든요. 과중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넣으면 가는 거예요. 거의 과중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자사고에 탈락했을 경우 고등학교 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자사고는 일반고와 비슷한 후기 모집이거든요. 그래서 딱 넣은데 떨어지면은 1단계 지원은 안 돼요. 아까 1, 2, 3단계 지원이라고 했는데 2, 3단계에서 그냥 일반고 가는 겁니다. 즉 자사고 넣었다가 떨어지면 그냥 일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자사고이고 국제고 지원 시 과중이 겹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사고냐 과중이냐, 즉 특목고냐 과중이냐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자, 지정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은 경우 재배정이 가능한 게 이게 굉장히, 저희는 아마 이런 케이스가 없을 거예요. 저희가 여기 사는데 저기 강남 학교에 배정받는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항상 빵꾸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첨하는 곳에서. 즉 40%를 여기 학생들을 뽑아서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4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저희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2024학년도 대입제도 개편한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자, 2015 교육과정, 즉 작년부터 문이과 구분 폐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과, 이과 이런 거 이제 구분 없애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자, 요 선택 과목 있죠? 상위 대학 16개 대학에서 우리 대학교에서 이과를 오려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들으라고 지정한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즉 확통 들으면 우리 대학 이과 뭐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 확통이라는 애가 뭐길래 지금 현재 문과 학생들이 확통을 치러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도 지금 현재 확통을 치릅니다. 확통은 지금은 공통 과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미적분이 이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학교에서 이과를 공부할 때 미적분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미적분을 수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학교 지원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원래 이과 과목이 이게 문과 과목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거 듣고 와? 그러면 그게 이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과 폐지했다고 하는데 수학에서만큼은 절대 폐지가 아니에요. 그냥 문과, 이과 따로 가는 겁니다. 이 선택 과목 때문에. 공통 과목은 물론 같이 듣긴 해요. 자, 그러면 뭐 국어, 수학, 공통 선택 구조, 저 말이 이 두 개가 공통 과목, 이거는 무조건이고 이 세 개 중에 선택 과목을 하라 그랬는데 강제되었다, 선택이. 문과는 다 확통을 할 거고요. 이과는 제 생각에는 거의 미적분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적분이 수학2의 상위 호환이에요. 그러니까 수학2라는 거에서 뭐를 배우는데 그거의 어려운 버전이 미적분입니다. 그러면은 과목 간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듣는 게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 및
과학 선택 과목의 기하 및 과학투 포함. 자, 말씀드렸고. 자, 현행되는 그 대입 제도와 2024년도 수능에 바뀌는 과목이 무엇이냐? 요 말씀드린 선택 공동 과목 그거 바뀌고요. 사탐, 과탐이 이제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이과는 예전에 무조건 과탐만 했어야 돼요. 문과는 사탐만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과도 사탐 2개 해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대학교에서 막아놨어요. 상위 대학에서 우리 학교 지원하려면 이과는 과탐 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상위 대학을 안 가면은 사탐을 해도 돼요. 근데 어느 누가 나 좋은 대학교 안 갈 거니까 이과인데 사탐할 거야 이러는 친구 없겠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이들은 과탐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좋은 대학교를 바라보고 공부를 할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멘트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만 문이과 분계지 하는 거는 똑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통 과목을 75%로 내고 선택 과목을 25% 내외로 출제하라는 게 지금 딱 과목 수가 정해졌어요. 만약에 확통을 내가 선택을 하면 확통이 8문제 나올 겁니다. 아마 수능에. 수능이 총 30문제거든요. 공통 과목이 22개 나올, 22문제 나올 거고요. 선택 과목, 확통을 선택해도 확통이 8개 나올 거고, 미적을 선택해도 아마 8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수능 및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수능은 총 30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2점짜리 문제와 3점짜리 문제와 4점짜리 문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과와 문과 같은 경우 이과는 일반적으로 1등급 컷이 92, 2등급 컷이 88, 3등급 컷이 한 81, 82 정도 됩니다. 등급 1, 2, 3등급. 문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문과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수능 등급컵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전 자신 있게 90이라고 썼는데 요즘에는 자신 없습니다. 요즘에는 문과가 좀 어려워졌어요. 예상입니다. 이건 이 정도 예상하고 뭐 한 이 정도 예상하고 한 이 정도 예상을 해요. 즉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과는 여전히 학생들이 수학을 엄청 잘하거든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4점 중에는 킬러라는 문항이 존재해요. 21번과 30번 킬러라는 문항이 존재하는데 이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 푸는데 그 문제를 알아도 푸는데 한 20분은 걸리는 문항이에요. 즉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킬러는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춰줘야 되겠죠. 거기서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한 문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되는 게 이과예요. 문과도 원래 이런 경향이었어요. 킬러 어렵고 나머지 쉽고. 문과는 얘는 킬러 어렵고 나머지도 어렵고 얘는 킬러 어렵고 나머지는 쉽고.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약간씩 변하고 있어요. 문과에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킬러가 쉬워졌습니다. 문과는. 근데 중킬러라고 부르는 29번 문항이 있거든요. 중킬러라고 29번 문항이 있는데 그 중킬러 문항이 한 5문제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개 어렵고 나머지는 엄청 쉬웠는데 요즘에는 한 7문제가 적당히 어렵고 나머지가 쉬워졌어요. 그러면은 1등급 컷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 문과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미적분에서 보통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하면 미적분이 킬러 문항이 되는 겁니다. 문과는 일반적으로 수투에서 킬러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관건이죠. 이제 과연 미적분이 선택 과목에 들어갔는데 킬러를 그게 그대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수투에서 그러니까 공통 과목 있죠. 이거는 학생들이 다 치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으로 킬러 내면은 시험 문제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어차피 모든 학생들이 이걸 푸니까. 그래서 이게 요즘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를 공통에서 내냐 선택에서 내냐가 중요한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근데 학생들이 한 3년 지난 후에 요점이 될 거거든요. 앞에 아마 지금 현 고1들이 요거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지금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선택 과목은 한 8문제 나오고 공통 과목이 한 22문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에 대한 과연 교과에서는 내신 등급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비율로 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앞에 적어놓은 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에요. 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반영 교과를 먼저 보시죠. 반영 교과에 전교과가 있고 국수 영탐이 보이죠. 일반적으로 전교과라고 하는 건 모든 교과목 성적을 의미합니다. 음악 시험 보면 음악도 들어가고 그냥 시험 보는 모든 거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국수 영탐이라는 건 주요 과목만 보겠다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는 교과 전형의 요즘 트렌드는 보시다시피 국수 영탐이에요. 모든 대학들이 국수 영탐을 보겠다 이겁니다. 성적. 즉 국수 영탐 말고는 좀 소홀히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강대 지금 빨간색 표인데 여기가 굉장히 독특하죠. 문과는 국어, 영어, 사회, 즉 수학 안 보겠다는 겁니다. 문과는. 이과는 수, 영, 과, 즉 국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트렌드예요. 굉장히 옛날 트렌드입니다. 한 과목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는 옛날 그 시절 아시죠? 그 문과는 수학 못해도 대학 갈 수 있다. 그거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서강대는. 이과는 국어 못해도 대학 갈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이과 정말 이과적으로 특출난데 국어 못하는 학생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대학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강대가 그걸 희생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반영교과. 아이들 시험 반영교과 국수 영탐을 보겠다. 혹은 전교과를 보겠다는 거고요. 반영 비율이라고 보세요. 여기 2대 4대 4 적어놓은 거 있고 나머지 공란이죠. 나머지 공란은 3.3대 3.3대 3.3 즉 똑같은 비율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자, 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저거예요. 즉 고대를 보시면 예 20%, 예 40%, 예 40%라고 보시면 돼요. 즉 1학년 때 성적 20% 들어가고 2학년 때 성적 40% 들어가고 3학년 때 성적 40%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다 이랬어요. 초반에는 2대 4, 4대 3대 4대 4, 3 이런 식으로도 받고 어쨌든 뒤로 갈수록 비중을 높였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다 1, 2, 3학년을 똑같이 봐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1학년 내신입니다. 상대적으로 1학년 내신의 비중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20%에서 33%는 정말 큰 수치예요. 즉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하면 빠르게 전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교과는 힘드니까. 그래서 20%일 때도 1학년 중요하다 했거든요. 1학년 엄청 중요해 얘들아. 1학년 내신 그거 역전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33%로 바뀌면 정말 1학년 내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앞에 선생님이나 원장님 분명히 강조하셨을 거예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아마 정말 중요할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확실합니다. 내가 잘했잖아요. 1등급을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그 아이는 이 1등급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모든 노력을 다 할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고등학교 첫 시험에 1등급 맞으면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친구는 스스로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할 때 가장 효과 좋은 게 어떤 건지 아시죠? 해보셨으니까. 내가 재밌고 즐거워서 공부할 때가 정말 잘하게 돼요. 근데 학원 아무리 보내놨는데 5등급이 맞았어요. 학원에서는 야, 너 5등급이다. 큰일 났다. 우리 열심히 하자. 죽어라 해도 5등급이 1등급으로 바뀌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내신을 짠 해서 잘 받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이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반영 비율은 요즘 뭐다? 1학년의 비중이 훨씬 중요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서울, 경기 주요 대학 전형별 선발 비율입니다. 자, 중요하게 표시해 놓은 게 학생부 종합과 수능이죠. 자, 한번 보세요. 경희대는 교과 전형이 10%, 종합 전형이 33%, 논술 10%, 수능 40%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즘 정부에서 수시 70, 정시 30 요렇게 하고 있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경기의 주요 대학 전형 비율을 보면요. 어때요? 정시 비율이 30보다 훨씬 높죠. 거진 다 30보다 높습니다. 좋은 학교는 정시를 조금 더 많이 뽑아요. 그리고 뭘 많이 뽑는다고 했죠? 좋은 학교는 뭐 좋아한다고 했죠? 학종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학종 정말 좋아해요. 교과는 극소수를 위한 전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말고도 다른 학교 다 이름 들어볼 만한 대학교죠. 좋은 학교라는 거예요. 거의 다 보라색과 빨간색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 전형이라고 불러요. 학종과 수능.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학종과 수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했죠. 교과도 수능 체제 때문에 수능 준비해야 된다고. 결국에는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능 없이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정말 압도적인 전교 1등이 돼서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압도적인 전교 1등도 힘든데 그거에 수능 최저도 없는 대학은 경쟁률이 더 셉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3을 지금 여기에 학원 딱 들어오고 고3을 지금 2번 뺐는데 다 수능 봤어요. 다 수능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자, 수시, 정시에 대해서 조금 보면 입시 전형에 따른 유형 분류. 자,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고 이 논술은 점차 없어지는 과정. 실기는 이게 이제 예체능 쪽입니다. 예체능 쪽. 그리고 수능도 이렇게 있고. 자, 전체 입시 비율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 현재 고3이에요. 지금 고3. 지금 고3은 여기 학생부라고 파란 거 있죠. 저게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합친 전형입니다. 정부에서 수능 30% 만들려 해서 한 29% 정도 나온 거고요. 얘와 저기 논술 있죠? 논술이 합쳐지는 겁니다. 논술도 수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2개 합쳐가지고 이 정도로 됐는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 전형에는 수능 비율이 37%로 늘려놨어요. 약 36점 몇 프로. 대학 보고 권고를 했습니다. 너네 대학교에서 수능 30 몇 프로까지는 올려놔라. 결국 수능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학생부 전형이 약간 줄어든 모습 보이죠? 뭐가 늘어나면 뭐가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점점 수능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입시 전형의 변화. 전형은 여기 파란색 있죠? 그 파란색이 원래 학생부 교과 종합을 합쳐놓은 거였는데 이제 따로 뗐습니다.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요.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리고 녹색이 수능입니다. 자, 이게 전국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전국으로. 전국. 우리나라 전국 대학교. 전국 대학교 보니까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뭐라 했죠? 엄청 많이 뽑는데 요만큼 상위권 있는 전형이고 나머지는 중하위권 전형이라 했죠. 그 교과 전형이 전체 수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은 25%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수치를 띄어놨죠. 그리고 수능은 약 저 정도 수치가 됩니다. 근데 서울 것만 딱 보잖아요. 서울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수능이 약 30%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서울 것만 보면. 교과 전형으로는 정말 극상위권밖에 서울에 안 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서울은 학종이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종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요즘에. 결국 좋은 대학교는 학종으로 많이 간다. 자, 이게 최근의 뉴스예요. 정시 비율 늘려 이렇게 권고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대학교는 뭘 좋아한다고 했죠? 학종을 좋아한다고 했죠. 대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우리 대학교 와서 우리 대학을 빛낼 애들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싹이 보이나 봐요. 저도 모르겠는데 싹이 보이나 보죠. 그렇게 뽑으니까 이게 정부가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너네들 애들 가려서 뽑으니까 우리가 욕먹잖아. 그 스카이캐슬 보셨죠? 그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너네 저기 부잣집 애들 뽑아가려는 거 아니야? 혹시 특권층을 위한 그 제도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능 비율 늘려. 서울대 보고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요. 왜? 다른 학교는 서울대를 따라 전형을 펼치니까. 그래서 서울대 보고 29%였는데 37.6, 40%까지 지금 고1 때는 40%까지 강제적으로 늘리라고 시켰어요. 아마 늘릴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랬을 때 지금 교육부는 40% 이상 확대하라고 하고 서울대는 수능도 좋은데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서울대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수능 전형인데 수능 100% 안 하겠다 우리. 내신 성적 20% 반영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내신 성적 20%가 정말 내신만 진짜 내신 교과 등급만 볼지 혹은 거기에
그냥 뽑고 싶은 애들을 뽑을 건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은. 돼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서울대도 한층 이렇게 딱 방어를 쳤습니다. 근데 뭐 저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문제는 이거죠. 서울대가 저렇게 해버리면 다른 대학이 그거를 따라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수능 올인 공부를 했는데 학생부까지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도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교과 전형 학종이 많다고 했죠. 많이 가잖아요. 근데 교과에 수능 최저 걸려있고 학종도 수능 보는 데 있고 결국에는 이 수능이라는 게 어디든 다 걸쳐 있거든요. 결국 학생들이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요. 요즘에는 학생부 교과도 종합도 수능도 그러니까 생기부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공부해야 되고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서울대가 내신을 보게 되는 순간.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면 상위권 입시는 아까 제가 굉장히 적다고 말했죠. 그렇게 굉장히 적고 중하위권 입시가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진짜. 자,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상위 대학보다는 중하위권 입시에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합격 가능성 예측이 비교적 쉬운 전형.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따가 실제로 그 합격한 학생들의 등급이랑 학교를 보여드릴 거예요. 정말 압도적인 전교 1등은 어딜 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내가 작년 평균 컷보다 좋잖아요. 떨어질 리가 없어요. 교과 전형은. 왜? 내신만 보니까. 그 점수만 보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반고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이 유리하다. 이게 이 유리함이 대학을 가기 유리함이 아니라 그 전교 10등 정도까지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만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유리해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학교로 지원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있다 그랬죠.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등급 컷이 살짝 차이가 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 내신 성적이 1.2였습니다. 굉장히 잘 받은 점수예요. 여기에서 뭐 X대가 있고 뭐 S대가 있다고 치면 여기 대학은 컷이 1.2고 여기 대학도 1.2예요. 이 넣어도 평균 정도 되니까 둘 다 넣어볼만 하죠. 근데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있대요. 즉 수능을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급이 살짝 이렇게 바뀌신다고 보면 돼요. 수능까지 봐야 되면 학생들이 수능까지 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아니 내신 하나로만 대학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수능까지 봐서 그 수능 최저까지 맞춰야 돼? 싫어. 나는 1.1이니까 여기 쓸래. 1.1이 여기 쓰면 붙겠죠. 여기로 몰리는 겁니다. 수능 최저 안 보는 대학교로 잘하는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애들이 짜증이 나겠죠.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컷이 낮아져요. 즉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내 있는 등급보다 높은 그 대학을 내가 만약에 연대 정도인데 서울대가 가고 싶으면 서울대가 수능 최저를 보면 그걸로 가면 됩니다. 수능 최저를 보면 약간의 그 경쟁력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 교과 전형은 무조건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한번 보죠. 전체 입시에는 22.9% 크게 막 엄청 많진 않은데 상위권 입시에 정말 폭발적입니다. 이 40%라는 건 정말 큰 비중이에요. 중하위권 입시에는 반면에 굉장히 적죠. 학교 내신, 즉 교과 플러스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에게 모두 중요한 전형이고 사실 종합전형도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서류 내면 서류 붙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안전한 지원이란 없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비교적 일반고보다 특목고가 유리하다. 이건 왜냐면 학교에서 신경 많이 써준다 했죠. 생기부 이쁘게 만들어준다 했죠. 그것 때문이에요. 자, 정시 보면은 사실 상위권이 정시가 가장 높습니다. 정말. 결국 수능 보고 대학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조금 문제점도 있어요. 이 정시에는 올해 만약에 정시를 한 40만 명이 치르면 지금 재수생이 올해 한 17만 명이라고 하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정시 비중이. 그래서 이 재수생과 싸워야 되는 게 정시거든요. 1년 더 공부한 친구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정시에 정말 난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수생과 싸워서 이길 만큼 탄탄하게 공부를 해 넣어야 됩니다, 정시는. 안 그러면은 나 자신마저 재수생이 되어서 다시 내년에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고요. 수능 성적이 입시에 절대적이에요, 현재까지는. 자,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형이라고 말했죠. 왜? 교과에도 최저 걸려있고 종합전형에도 최저 걸려있는 곳이 있으니까. 자, 영어의 절대평가로 인해 최저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감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저는 2개 과목 합해서 몇 등급 이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어요. 즉 시험이 쉽게 나오면 등급이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등급 따기가 쉬워져서 최저 맞추기는 쉬워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사고 학생들이 비교적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자, 상위권 입학 전략은 어떻게 되냐? 학생부 교과, 이게 지금 2019 학년도, 2020 학년도일 거예요, 학년도는. 즉, 2019년에 수능을 본 친구들의 한양대 기준이고, 교과 과정입니다. 교과 과정. 정말 놀랍죠? 1.0이라는 평균 등급 있죠. 이거 아마 그 친구는 한 번 삐끗하고 다 1등급 받았을 거예요. 다 전교 1등, 전교 4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4% 안에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났죠. 이게 근데 등급 평균이라는 거죠. 평균이 1.0이라는 거는 저거 1점인 애들이 수두로 빽빽하다는 겁니다. 즉 교과 전형은 이런 전형이에요. 즉 내가 그냥 1점 맞으면 어디 대학 넣어도 합격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1등이니까. 그래서 비교적 합격 예측력도 쉬운데 이만큼 정말 세요. 교과 전형의 등급은 압도적 전교 1등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면은 평가 요소. 과연 대학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가 보면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해요. 학업 역량이. 그리고 나머지는 뭐 자소서 있고 뭐 지적 호기심 있고 뭐 전공 적합성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명히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을 빛낼 아이들을 골라서 뽑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자, 지금 저희가 만약에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명의 학생이 저희한테 지원을 왔습니다. 어떤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고 이 1학기부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그 학생이 받은 평균 등급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평균 등급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수학이라고 생각합시다. 수학. 자, 이게 수학 등급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등급이 낮을수록 좋은 거고 높으면은 학생이 성적을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딱 궁금증이 생기죠. A는 꾸준히 3등급이었어요. 굉장히 3등급으로 성실한 친구죠. B 등급을 받은 친구는 5등급부터 1등까지 차근차근 걸어 올라온 친구고요. C 등급인 친구는 1학년 때 굉장히 잘했는데 2학년 때 3등급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3학년 때 훅 떨어졌어요. 제가 면접관이라면요. 저는 무조건 B를 뽑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마치 이거 똑같아요. 제가 음식점을 하는데 요리사를 뽑는 거죠. 근데 요리사 3명이 왔는데 저는 10년 전에 요리를 굉장히 잘했는데 지금은 진짜 맛없게 해요. 그리고 다른 요리사 1명은 저는 10년 전부터 꾸준히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리고 한 요리사는 10년 전에 정말 맛없다는 얘기밖에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맛있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장이면 당연히 지금 맛있게 하는 그 친구를 뽑겠죠. 대학도 똑같은 거죠. 아니 예전에 잘하던 C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학 오는 이 친구의 상태가 중요한데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대학교도.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학종이라는 그게 막 6등급도 대학 같다 이런 얘기 들리시죠. 이런 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 지금 제가 수학이라고 굳이 딱 꼬집은 이유가 있어요. 이 B 친구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성장세가 보이잖아요. 근데 국어는 A랑 C 같은 학생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양대 수학 쪽 관련된 이과학부라고 칩시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지원을 온 거예요. 우리는 수학이 제일 중요한데 이 친구가 수학이 너무 잘하네? 안 좋은 등급은 봤더니 국어랑 영어예요. 근데 우리 대학에서는 국어, 영어 필요 없어.
뭐야? 그거 뭐 했어? 우리는 일단 수학, 과학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 학교 평가가 입학사정관이. 그러면 이 학생 그냥 뽑는 거죠. 왜? 이런 학생들보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를 더 빛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맞은 애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가.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 와서 잘할 것 같은 애를 뽑을 수 있어요. 이래서 학종을 좋아하는 겁니다. 대학교가. 이걸 딱 보면은 딱 봐도 수학이 성장세인 애가 보이죠. 이과 학생도 굉장히 좋아요. 이과 대학교에서. 국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평균 등급 낮아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수학에 엄청난 재능이 있는 애 뽑으면 됩니다. 막 세특에 보니까 수학에 대한 엄청난 자랑이 있어요. 막 뭐 경시대에도 나가 상 탄 거 있어요. 그러면은 이과에서는 그 친구가 좋은 거예요. 반면에 영어영문학과, 국어교육과, 뭐 신방과 이런 데서는 수학 필요 없죠. 도대체 수학이 무슨 필요해요? 그냥 뭐 국어나 사탐 쪽이 꾸준히 상승적인 친구를 뽑으면 그 학생들이 결국 더 잘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는데 면접관이라도 제가 면접관이라도 이 친구를 뽑거든요. 그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종을 대학교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사고를 가면요. 진짜 평균 3등급 맞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수학을 엄청 잘해서 그 잘한다고 소문난 학교에서 내 수학 성적이 막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학교에 수학과 지원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죠. 근데 다른 애들에 비해 나의 그 생기부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잘 힘들긴 힘들어요. 사실 힘들긴 힘듭니다. 이거를 보고 평가하는 평가가 그 손에 들어가기까지 험난한 그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도 결국 그런 학생들이 몇 명씩은 꼭 있대요. 그래서 와 5등급인데 서울대 갔다, 6등급인데 연세대 갔다 이런 말 들리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이런 발전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에서 뽑을 이유가 없죠. 굳이. 그래서 이런 생기부가 보통 학종에서는 먹힐 수도 있구나. 자, 이게 실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내신에 어느 정도 대학교에 실제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고대생이네요. 수시 기회균등 전형. 기회균등 전형이 저 친구는 교과 전형이었을 겁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써있죠. 내신 1.13등급. 굉장히 뛰어난 내신을 갖고 있네요. 합격대학교는 저 정도 내신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저거 티켓 받았을 겁니다. 하나 정도 주거든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자, 서울대 있고, 연세대 있고, 고대 있고, 뭐 중앙대 있고, 한양대 있고, 뭐 성대까지만 씁시다. 그러면 서울대 티켓에 일반적으로 학교에 2장이 나가요. 그러면 문과 1등, 이과 1등 하나씩 가거든요. 혹은 이과 1, 2등한테 몰아줄 때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를 하도 못 맞춰서 문과 1등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걔한테 안 줘요. 즉 학교에서도 너 수능 최근에 모의고사 등급 얼마야? 수능 최저 안 되네? 안 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학교가 우리 옆에 학교예요. 최근 2년 동안 수능 최저에서 다 떨어졌거든요. 수능 최저에서 떨어지니까 학교가 열이 받는 겁니다. 뭐야. 그래서 몇몇 아이들을 따로 관리할 거예요. 아마 수능을 잘 보게끔. 자, 여기 티켓이 한 2장 정도 나오고 여기도 뭐 2장, 1장, 2장, 2장, 2장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쭉 봤는데 뭐 이거 받았는데 이거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전교 뭐 순위권 안에 들면 티켓 하나씩은 추천 전형 하나씩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분명히 어딘가 한 군데는 받았을 거예요. 연대인지 고대인지 이대인지는 모르겠죠. 근데 아마 저기 중에 제일 높은 데는 고대 아니면 연대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받았을 겁니다. 받고도 다른 데도 합격했다는 거는 저만큼 1.13 정도 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고도 다른 데도 다 합격한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확실한 내신 등급이었을 거고 학교장 추천이었을 겁니다. 이런 친구는요 이미 예전부터 수능 최저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도 다 1, 2등급은 맞았을 겁니다. 엄청 잘하는 친구였을 테니까. 내신 시험 기간에는 내신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정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신 시험 기간은 보통 고등학생들이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잡거든요. 그 3주 동안은 내신만 하는 거예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잘 받기 위해. 나머지 기간에는 계속 정시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래서 학생들이 요즘 힘들어요. 쉴 틈이 없어요. 내신하고 정시하고 내신하고 정시하고 내신하고 정시하고. 자, 생기부 같은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깔끔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경도 안 썼을 겁니다. 왜? 교과 전형은 학생부 필요 없거든요. 생기부 필요 없거든요. 성적이 이미 좋아서.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어디 학교인지 경인교대네요. 경인교대. 여기는 오타 났을 겁니다. 경주교대는 아닐 테고 여기는 학종이네요. 학종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을 겁니다. 등급이 안 써 있네. 이 친구는 안 써 있네요. 아마 한 1. 저기 써 있네요. 1.48 정도로 써 있네요. 1.48. 아마 이렇게 학종은 조금 낮아요. 교과보다 등급 컷은. 그 대신 어떠한 예쁜 생기부로 인해서 합격을 한 거겠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최종 등록자. 여기에서 1.0에서 1.5까지 정도로 보시면 지원 학생 인원이 244명이에요. 그리고 1.5부터 1.9까지 143명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라 모르겠다. 이 학교에 가면 떨어지는데 수시를 6개 쓸 수 있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빵꾸 나면 나 들어가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혹은 이 친구 합격했을 수도 있죠. 4.5 이상인데 쓴다는 거 굉장히 이상하죠. 뭔가 자신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거나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머님들 귀에, 아버님들 귀에 와, 쟤 5등급인데 서울대 들어갔대. 이런 친구일 겁니다.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생기부가 있는. 혹은 뭔가 특별히 이 경인교대, 사실 교대는 이거 아마 던진 걸 거예요. 교대는 일단 전과목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 낮은 등급이 합격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한양대죠. 한양대 내신 1.56의 학종 전형이네. 학종 전형. 한양대 경영학과 합격자 평균 등급 커피 2.4래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슬슬 할 만한 등급이 나오죠. 학종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최저점 1.2, 최고점 6.4. 정말 6.4 등급도 대학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예상해 보는데 이 최고점 6.4는요 아마 과고일 겁니다. 혹은 영재고. 과고에서 6.4 받은 학생 있죠. 반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부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학교예요. 일반고 어디다 던져놔도 전교 1, 2등 할 친구일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즉, 6.4등급도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다. 이게, 그런 애들이 그런 겁니다. 갈 만한 애들이 결국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학생들이 뛰어나지 않은데 뽑는 대학교는 아무도 없어요. 자, 학종 올인은 절대 하지 말자. 이 얘기가 학종만 보고 그 환상에 쫓아가면은 뭐야 나 비교과 활동 되게 열심히 해서 자소서 잘 쓰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 생기부 챙기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신 성적이에요. 자, 그리고 수능 체조를 이용하면 되고요. 자, 여기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랑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있고 두 번째는 뒤에서 이렇게 좀 혼내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자, 첫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소통에 대한 얘기인데요. 관심과 관찰, 간섭과 강요 어떤 건지 느낌이 딱 오시죠?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고 뒤에서 좀 관찰하고 옆에서 관찰하고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전공에 적합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거를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야 공부해 오늘 학원 숙제했어 안 했다 정다운석 학원에서 너 50점 보냈던데 너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런 거 있죠. 간섭과 강요. 아이들은요 물론 그 당시엔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막 혼내고 막 할 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효과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간섭이랑 강요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은요 요즘 점점 변하는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랑 진짜 수직 관계였거든요. 어머니랑도 수직 관계였고 수평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 점점 변하고 있죠.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학생 때부터 이제 수평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이제 학생들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엄마랑은 수직 관계는 아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수평적인 관계고 나는 부모님을 존중은 하지만 우리 관계가 수직 관계는 아니다. 이런 인식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로
아이들을 대우해 주는 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학원을 같이 원장님이랑 운영을 하고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수업도 하고 오늘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맨날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이제 실제로 가르친 학생들 어머니들 뵈니까 아버님 뵈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사실 이런 자리가 굉장히 자주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특별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3이 그 중3 학생들이 딱 시험이 끝났고 저희가 하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어머님들도 한창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질 시기니까 최대한 이런 자리를 저희 학원 쪽에서도 가장 좀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학생들이 아직은 굉장히 어려요. 저 중3 친구들 제가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은 제 수업하면 저 옆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아직은 애기들인 거죠. 지금 학생들은 아직은 애기들이고, 뭐, 시키면은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그건 확실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 저도 겪어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고, 공부를 잘하면 좋죠. 딱 그건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말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게 좋고 중요하긴 해도 그게 사실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생각은 저랑 물론 다르겠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훨씬 더 좋죠. 근데 요즘에 교육 트렌드가 이거거든요. 자기 주도적 학습.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봤을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중등학교들은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시험 전날에 한 6시간, 7시간을 막 괴롭혀요. 이거 풀어, 이거 풀어, 이거 풀어. 막 찍어주고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거를 습득을 해요, 유형을. 시험을 보면 어느 정도는 잘 봐요. 이게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되는 순간부터 그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왜냐면은 워낙 넓은 범위에, 워낙 넓은 문제에 정말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그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앞에 앉아서 몇 시간으로 해결이 되냐. 이건 안 되거든요. 아예.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해요. 특히 수학은 그게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투자 대비 효율이 정말 안 나는 과목이거든요. 국어, 영어, 탐구 과목은요. 10시간 투자하면은 10시간 투자한 거에 효율이 나와요. 수학은 한 100시간 투자해야 10시간 투자한 그 국어, 영어의 효율이 나오거든요. 정말 열받는 학문이죠. 그렇게 힘들게 배워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수학을 잘해야 한다고 꼭 말을 하죠. 문과에서도 요즘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은 수학이 정말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수학을 하다 보면 논리력, 즉 생각하는 사고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다른 공부도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수학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다른 어려움을 극복 못하리.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대비 효율이 없지만 사실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영어 2시간 수업하나 수학 2시간 수업하나 똑같거든요. 대신 학생들이 굉장히 괴로운 게 수학이죠. 왜냐하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있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10시간 쳐다본다고 해서 그 영어가 갑자기 풀리진 않거든요. 그 영어를 못 풀었다는 건 뭐 단어를 모르거나 근데 그 단어를 보고 10시간 생각한다고 그 단어가 떠오르진 않잖아요. 모르면 그냥 사전 찾아보고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영어나 국어의 과목이지. 근데 수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한 30분 동안 쳐다만 보고 있고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렇게 투자돼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학생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그게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그거 문제를 생각하는 친구가 수학을 잘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투자하는 시간만큼 기억에 남는 그런 거를 보는데 만약에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친구가 10분을 투자해서 생각을 했고 어떠한 친구는 2시간을 생각을 했어요.
20분을 생각한 친구는 굉장히 빨리 문제를 해결한 걸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만약에 한 달이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 2시간을 생각한 친구는 1년 동안 이 문제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생각해서 풀어놓으면은 정말 이 문제는 잊기도 힘든 문제가 돼요, 저한테는. 근데 수학은 이런 것과의 반복 싸움이에요. 계속 이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은 이 2시간이 점점 줄긴 합니다. 점점 줄어요. 그래서 이러한 반복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버텨내는 친구들이 나중에는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수학 강사 혹은 잘 가르치는 수학 강사님들 아니면은 학교 수학 선생님들 누구나 하는 말이 있어요. 수학은 노력하면 누구나 된다고. 이게 이런 거는 그냥 극복 가능한 거거든요. 단지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이게 참 그렇죠. 학원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치는 동안에 나는 개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내 수업 개념을 안 듣고 이 2시간을 생각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학원에서는 개념을 푸시 개념을 알려줘야 돼요. 왜? 그 친구가 개념을 알아야 그걸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은 보통 이렇게 개념을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결국엔 집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혹은 학원에 남아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던가. 수학은 이 후속 처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혹은 고등학교의 수학의 또 문제점이 중학교보다 레벨이 엄청 뛰어요. 엄청 뛰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념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알려줘도 그 개념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습이라는 걸 통해서 그 개념 자체를 복습하면서 그거를 자기 것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등수학은 이게 필요해요. 막 어머님들이 뭐 수학 어느 정도 하셨는데 이걸 왜 이해 못, 학생들은 그게 충분히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른이 돼서 보는 그 수학 그거랑 학생들의 눈으로 보는 수학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막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도 힘써 주셔야 되고 저희 학원도 최대한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학은 물론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하겠죠. 얼마나 잘 가르치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학부모님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선생님, 학부모 3명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냐.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수학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숙제는 잘 안 해오고 언제나 이렇게 좀 힘든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 할 거예요. 매년 그렇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나 중학교 때 맨날 100점 혹은 90점 맞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가면 50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갑자기 난이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랑 어머님들도 이제 공부에 관한 소통을 하실 때 최대한 학생들 좀 이렇게 배려도 많이 해주시면서 강요나 간섭보다는 조금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관심과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어머님들 앞에서 한 얘기는 사실 입시는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다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그거 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죠? 그게 스카이캐슬 그런 드라마의 몇몇 학생들만 그런 거지. 사실은 제가 한 말은 학생들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본인이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랑 보통 자주는 하는 편이고 수업 시간에도 잠깐씩 할 수 있고 뭐 제가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모르는데 뭐 안 가르치게 되더라도 뭐 분명 뭐 30분에서 1시간 시간 내서 아이들이랑 이런 얘기는 꼭 했었어요.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하겠죠. 지금 중3반 친구들도 굉장히 이뻐하니까 제가 언제 한번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아직은 많이 여리고 귀여운 친구들이라 좀 정말 저기 반 애들 요즘 막 찡찡찡찡 대면서 할 건 열심히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긴 설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